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통신사 박훈탁TV 2021년 2월 9일 이슈 진단 244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회의 무려 37%가 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들은 2020년 11월 3일 부 땡땡땡을 알고 있습니다. 미 연방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는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텍사스를 필두로 거의 30개 주가 연방 탈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의 최대 웰 카운티는 인근 와이오밍주로 간다고 합니다.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백악관이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을 군부가 장악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백악관 바로 앞에 새로 생긴 4층 건물에서 군부가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난민 유입으로 가짜 유권자를 만들고 있고 드론으로 트럼프를 암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연방에서 신당이 주도하는 공화국으로 변신하고 민주당을 해체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은 전부 노딱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약간의 수입으로 이 방송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텍사스를 필두로 거의 30개 가까운 주가 연방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파 콜로라도의 가장 큰 웰드 카운티가 주 경계를 공유하는 우파 와이오밍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마다 법률과 규칙이 다른 미국 연방에서는 범죄가 판을 쳐도 법원이 범죄자의 죄를 제대로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페루 법원이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그리고 로펠러 가문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창조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진국일지라도 법률 체계가 단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혼란에 빠지자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하고 있어 제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에서는 군부가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백악관에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정전을 확인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에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이 되겠습니까? 무슨 등화관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군부가 미국과 나머지 세계에 보내는 백악관은 우리가 장악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 미국을 통치하는 주체는 백악관이 아니라 백악관 바로 앞에 생긴 철조망과 철책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무장병력이 5m 간격으로 지키고 있는 4층 건물에 있는 군부 세력입니다. 군부의 압력을 받은 미국 대법원이 시드니 파웰과 리누드 변호사 그리고 트럼프 법률팀이 제기한 선거 관련 소송의 심리를 2월 19일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변곡점, 티핑포인트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정치 여론조사 기관 힐 해리스 엑스 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무려 64%가 트럼프 신당으로 가겠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2%도 트럼프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무려 96%가 트럼프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의 15%, 무당파 28%도 트럼프 신당으로 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37%가 트럼프 신당으로 가겠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런 응답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트럼프 신당으로 가겠다는 응답자들은 2020년 11월 3일 부 땡땡땡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무려 46%라고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러한 지지율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민주당은 부 땡땡땡의 주범이고 지금도 미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중남미 난민을 불러들여 미국의 온갖 질병을 들어오고 있고 드론으로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주 만에 두 번째로 병든 난민이 조용히 남쪽 국경을 넘었고 조 바이든의 측근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300명의 캐러밴이 토요일 아침 엘파소 근처에서 입국했는데
그들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 거의 2,000마일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1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측은 그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아침에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를 떠날 때 그들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관한 DWB 보고서는 난민들이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난민의 캐러반을 따라온 의사들은 일상적으로 코로나19, 에볼라, 출혈열, 결핵 및 기타 전염성이 높은 악성 질병에 대해 테스트를 했습니다. 코비드-19 검사를 받은 243명 중 163명이 양성 나왔습니다. 2월 1일 국경 없는 의사들은 최종 보고서를 바이든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한 로첼 월렌스키 박사에게 보냈고 그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때까지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월렌스키는 바이든의 지시에 따라 난민의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입국 거부는 무정하고 비인도적이며 바이든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명의 질병관리본부 직원과 국무성의 고위 관료가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난민들은 식량, 의약품, 의복 1,000불짜리 직불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불법 유권자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46%나 되는 것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드론으로 트럼프 암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1월 26일 새벽에 잠을 자는 동안 트럼프 침실에 총알이 날아들었으나 방탄 유리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황에 빠진 딥스, 트럼프 암카 침투 성공, 트럼프 암살 실패, 이슈 진단 240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트럼프 측근의 한 소식통이 리얼로 뉴스의 암살 시도와 후속 조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의 조사팀이 팜비치 정보기관에서 레이더 로그 데이터를 입수한 이후 헬리콥터에서 트럼프 침실에 총을 발사했다는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암살 시도가 있었던 그날 새벽 서너 시에 마랄라고에서 반경 15마일 이내에 헬기가 이륙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레이더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미 공군에서 은퇴한 관련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가 고용한 앤서니 벤스는 12년 동안 앤드류 공구 합동군사기지에서 레이더 접근 통제 운영자였습니다. 군에서 은퇴한 이후 벤스는 뉴욕 JFK 국제공항 관제탑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레이더 데이터 해석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스는 통나무를 조사했고 총알이 창문을 쳤을 때 마랄라고 근처에 헬리콥터가 없었다고 99% 확신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믿었지만 여전히 분노했고 대답을 원했습니다. 레이더 로그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벤스는 트럼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우리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기록에는 공격 당시 마랄라고에서 3마일 이내에 4개의 물체 또는 배가 있었습니다. 벤스는 총알이 창문에 부딪혔을 때 가장 가까운 의심되는 물체가 해안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 고정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몇 분 안에 그 물체는 서쪽으로 향했고 30노트까지 가속되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유일한 육지는 바하마였지만 그 물체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서 트럼프 팀은 헬리콥터 가설을 버리고 공중에서 발사된 드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무인 항공기 가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공공학자 스티븐 더크워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크워스는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미군의 무인 드론 MQ-1 프레데터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자이로스코픽 안정기와 고급 야간 투시경 또는 열 광학 장치가 장착된 맞춤형 드론이 이론적으로 본체에 부착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CIA에 이런 물건이 있다고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식통은 벤스가 드론 가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식통은 트럼프가 부도덕한 암살 시도에 바이든과 CIA 딥스테이트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이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누란의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에서 신당이 주도하는 공화국으로 변신하고 민주당을 해체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후원과 자바지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